네, 2022년 10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화제는 어떠한 정치적 기사보다가도 현무투씨 추락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4일이죠. 북한이 일본을 넘어가는 IRBM을 쏘고 난 다음에 그날 밤 11시쯤 강릉 비행장 인근에서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산하 부대가 현무투씨를 발사했습니다. 1000km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한국 국산 미사일이죠. 근데 이게 발사가 됐는데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쐈는데 뒤로 와버렸습니다. 그 뒤로 갔기 때문에 자폭을 시킨 걸로 보입니다. 이 미사일에는 맨 앞에는 목표물에 날아가서 목표물을 파괴시키는 탄두, 거기에는 고폭약이 있죠. 거기에 폭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엔진이 작동하면서 날아가게 해야죠. 그 날아가게 하는 엔진 부위에 이제 또 인화성 물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연료가 들어있죠. 이 탄두가 터지면은 굉장히 큰 위력이 발생합니다. 이 탄두는 추락했으나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쇳덩어리 그 장체로 떨어졌고, 연료가 있는 엔진 부분은 떨어져서 불이 크게 났습니다. 이게 밤 11시쯤이었고요. 그리고 2시간 가까이 지난 새벽 12시 50분에 예정된 대로 한국군의 에이타킴스하고 주한미군의 에이타킴스는 발사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강릉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우리 미사일 쏜 것 같은데 떨어진 것 같다라는 뭐 여러 가지 뉴스 정보가 들어왔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뉴스가 나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사람 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이 미사일이 떨어져서 불이 났을 때 강릉 지역에 소방대가 출동을 했는데 주민들이 신고가 많았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훈련 중이라 그래가지고 출동하자마자 바로 돌아갔고 군 소방대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에이타킴스를 발사했습니다. 자, 현무2C 미사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1980년대죠.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87년인 것 같기도 하고. INF 조약이라는 걸 맺습니다. 중거리 핵전력 협정이라고 맺습니다. 고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미국과 소련은 자기네 본토에서 상대를 때릴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많이 개발해 갖고 있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너무 멀리 가니까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중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서 사거리가 짧죠. 그런 것들을 상대방 근처에 많이 배치합니다. 소련은 SS-21이라고 하는 중거리, 준중거리 미사일을 동독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배치를 했고, 거기에 맞서서 미국은 서독 등에 퍼싱2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소련이 동독에 SS-21을 배치한 거는 서독 국민들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고, 자국 내에 퍼싱2를 배치한 건 알아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사드 배치 반대하는 우리 좌파들처럼 격렬하게 퍼싱2 배치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70년대 일입니다. 그래서 미소 간의 냉전이 치열하다가 그 연장선에서 81년인가 소련이 아프간에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냉전이 더 치열해집니다. 그 유럽 냉전이 중앙아시아 냉전으로 오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서로 미소가 힘대결을 하는 와중에 이거 이대로 할 수 있느냐 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스타트라고 하는 협정인데 미국과 소련은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줄이자, 제한하는 게 아니라 줄이자, 감축하자는 협정을 맺어갖고 각국이 ICBM 수를 두 나라가 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INF입니다. INF는 뭔가 하면은 미국과 소련은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핵폭탄, 그 다음에 ICBM에 탑재하는 핵탄두만 만들고 보유하고, 그 다음에
중거리나 준중거리 크루즈 미사일에는 일체 핵탄두를 붙이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이런 양측에 이제 큰 합의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소련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때문에 지금까지도 지금 이 INF는 지금 파기가 됐습니다. 파기가 된 거는 이 수명이 30년인가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과 지금 러시아는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이나 또는 준중거리 또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달아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달고 있지 않습니다. INF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에 에이타킴스를 갖고 있는데 이 에이타킴스는 미 육군이 사용합니다. 에이타킴스에는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단거리 미사일로, 탄도미사일로 이스칸다르, 뭐 발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를 갖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에이타킴스를 우방국에 판매는 하지만 기술은 주지 않아요. 미국은 그 판매만 하지 기술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스칸다르 기술을 수출을 했습니다.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가입 국가에 한해서는 이 기술을 제공할 수는 있어요.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기술을 제공했는데 우리가 이 기술을 받아서 이스칸다르 기술을 받아서 개발한 게 현무2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 중에 가장 신형이 현무2C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칸다르 기술을 북한도 도입해서 비슷한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다르를 쐈을 때 이게 쭉 발사돼서 떨어지다가 호핑한다. 다시 도약을 해서 이렇게 물수제비 뜨듯이 돌을 옆으로 던지면 물에 탁탁 튀듯이 그렇게 날라온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막 큰일 났다 그랬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무2 시리즈들이 이 도약 비행이 가능합니다. 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쳤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현무2 미사일들은요, 처음엔 수직으로 쫙 올라갑니다. 근데 급격히 방향을 틀어갖고 가면서 탄도미사일은 되게 이렇게 포물선을 위로 흐리면서 가는데 이건 거의 비행기처럼 옆으로 쭉 수평 비행하다가 떨어지다. 왜 우리 돌도 물수제비 띄우려면 옆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탁 튀고 도약 비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발사 때는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급격히 목표 방향으로 틀어야 되는데 처음엔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방향을 잘못 틀게 되면 거꾸로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약점이 어제 드러난 거였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쭉 올라갔다가 일로 틀어야 되는데 반대로 틀은 거죠. 그러니까 앗 싶어갖고 미사일 전략사령부 이하 부대에서 자폭을 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피해는 없었고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현무2C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처음 이 보고를 했던 건 2016년 6월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 6월 23일 그해 5월 9일인가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보름여가 지난 6월 23일 ADD 안흥시험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영상 나오네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찍은 거를 그때 우리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는 문재인 대통령에 충성할 때니까 그날 현무2C 탄도미사일 최초의 첫 발사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관했죠.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이 발사에 직접 참관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배꼽 미사일 발사할 때 직접 보시고 그게 79년도인가 그렇죠. 한 30년 만에 대통령이 처음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따지면 79년이니까 89, 99, 09, 19니까는 40년 후니까 아마 현무 시리즈 개발해서 미국 기술을 미국 도움받아서 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 등이 바뀌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보는 가운데 이걸 발사했습니다. 이건 그리고 나서 이걸 국민한테 보여준 거는 2017년 9월 28일 그때는 해군 2함대 평택에 있습니다. 69주년 국군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이걸 처음 공개했죠.
국군의 행사를 해군 부대에서 한 것도 처음인데 이때 현무 투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때 차량이 기아에서 만드는 차량에 있는 게 공개됐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창관해서 봤을 때는 배에서 쏴갖고 하는 걸로 보였었는데 이때는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 딱 탑재해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달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국방개혁안을 보고하는데 그때 문 대통령이 이게 마음에 안 들다고 재검토를 지시합니다. 2018년 5월은 뭐냐? 2018년 4월을 보시면 됩니다. 4월 며칠이죠? 말이죠. 판문점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정상회담 가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는 다음에 송영무 장관이 국방개혁안을 보고하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안을 재검토하라고 빠꾸 놓습니다. 그때 현무투시 생산 계획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무투시 개발했을 때는 대통령 취임 직후라서 얼씨구나 쫙 가서 봐놓고 김정은이를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난다면은 이거 대량 생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미사일이 현무투시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거는 2017년에 시험 발사 이후 생산했던 뭐 미사일 양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때 뭐 60발 정도 생산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이 차량이 몇 대냐에 따라서 추정을 하는 건데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현무3도 있고 공군기에서 쏠 수 있는 타우루스도 있고 하니까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때릴 만큼 다른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줄이라 그랬겠죠. 그래서 그랬던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현무투시는 특별히 사격 연습을 안 하고 지내오다가 5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니까 시험 발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현무투시는 한화에서 최종 조립하는 걸로 압니다. 크루즈 미사일인 현무3는 LIG 넥스원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현무투시를 전수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거꾸로 날아갔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해야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현무투시가 사고를 냈는데 그대로 이제 에이타킴스를 발사한 게 잘했냐라고 하는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한 거니까 먼저 쏜 게 사고가 냈다 그래서 다음 사격을 안 하면 우리 작전에는 요거 쏘고 난 다음에 저거 하는 식으로 쭉 계획이 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다음 걸 안 하게 되면 엉키게 되죠. 쏜 건 잘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군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권 5년 참 왔다 갔다 했죠. 2017년에는 북한이 막 미사일 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놀래갖고 절절맬 때잖아요. 미국 바지가랑이 매달리고 할 때. 그럴 때는 현무 투시 발사한 건 직접 참관해서 잘한다 그래놓고서는 김정은이 만난다면 이거 생산 대량 하지 마, 조금만 해.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비운의 미사일이 뭐 귀신이 붙었는지 사고를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도약을 가다가 물수제비처럼 이렇게 옆으로 뜨는 미사일이어서 곧장 포물선이 아니고 수평적으로 날아가다가 포물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 틀리면 거꾸로 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전부 다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야 되고 문재인 귀신 띄어내야 되죠. 근데 뭐 사고가 나면 이걸 문재인 책임은 돌릴 수도 없죠. 개발은 ADD가 했고 뭐 하나 등등 뭐 이런 데가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문재인이 잘하고 문재인이 억제했던 현무투시가 사고를 냈으니까 기술적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전수조사해라. 그리고 다음은 이런 사격 없도록. 지금 워낙 우리 군인들이 뭐 엉망이니까 그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핸드폰 병사들 다 지급되고 또 윤 대통령도 집권하기 위해서 병장 봉급 200만 원까지 준다 그랬으니까 분위기가 많이 무너져 있죠. 좀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 제가 정리한 현무투시 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